네, 반갑습니다. 김기환입니다. 제가 처음에 5개의 강의를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이 벌써 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언택트 시대가 됐잖아요. 언택트 시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미팅이 이전보다 많이 불편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대규모 미팅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독특한 문화 때문에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크게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전체 매출액이 5조를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회사나 그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는 그룹은 커지는데 개인의 성취가 그에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그룹의 문화, 팀워크, 사업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개인이 사업가로서 성장하는 것에 사실은 좀 게으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강력한 리더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크게 이루어내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바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장님들 각각 개인이죠. 예, 사장님들께서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강력한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사실은 이전에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더 쉽고 빠르게 크게 성공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택트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런 위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간다면, 이 시대에 맞게 내가 잘 진화할 수 있다면 사실은 더 큰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대1 미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10명 이하 이런 미팅밖에는 사실은 못 하잖아요. 특히나 네트워크 사업 때문에 미팅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대1 미팅 정도, 한 3명, 4명, 5명 안쪽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컨택하고 만나고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지금까지처럼 대규모 그룹 또는 대규모 미팅,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비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점조직 형태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 확장돼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거죠. 예. 훨씬 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바라는 건 인세 소득,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가능해지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대가 지불은 뭐냐 하면 내가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강력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2대1 미팅에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점은 2대1 미팅의 주체는, 2대1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폰서가 아니라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스폰서를 섭외해서 내 대상자와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스폰서가 내 대상자에게, 내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남 이전에 내가 스폰서한테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충분히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내 대상자에게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내가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팅을 계속해서 해나가서 최소한 3명에서 5명 이상의 아주 확실한 사업가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는 거죠. 내 스폰서가 내 대상자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내가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배움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듯이 배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업가들이 사실 혼동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됐고 더 공부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움과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참 즐겨 보는데요. 그 프로를 보다 보면 사람이 성장해 나간다는 건 팀이 성장해 나간다는 건 저런 거구나를 정말 많이 느껴요. 처음에 뭉쳐야 찬다는 이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아니면 각 종목에 그야말로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다른 분야인 축구에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10대 0, 11대 0 막 이런 스코어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5대 0으로 뭉쳐야 찬다가 이기는 경기가 나올 정도였었거든요.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매주 한 게임씩을 계속 꾸준하게 1년을 넘게 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것은 책상에 앉아서 책으로 공부하거나 머리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부딪혀서 경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런 성장, 그런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하는 것, 스폰서한테 모든 것을 맡겨놔서는 내가 절대로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2대1 미팅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파트너가 생길 거예요. 이 파트너가 생겼을 때 사업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사업을 진지하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파트너들이 생기면 이 파트너들에게 내가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의 주체는 또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스폰서가 해서는 사실은요, 내 대상자고 내 명단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을 만약에 내가 하지 않고 스폰서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 파트너가 아니라 내 스폰서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계보상으로 보면 나의 파트너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새들이 제일 먼저 보는 존재를 어미로 각인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스폰서로 각인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각인하는 과정, 나를 스폰서로서 각인하는 과정,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죠. 지금까지와의 관계랑 달라지잖아요. 지금까지 친구였다면 또는 지금까지는 오히려 그 대상자가 형이었다면 누나였다면 오히려 이런 관계들을 또는 가족이었다면 이런 관계를 비즈니스적인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로 관계를 재설정해가는 과정이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2대1 미팅까지가 이 일의 다인 줄 알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이전에 2대1 미팅까지는 사실은 영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오늘 얘기할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부터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사실은 2대1 미팅을 지나서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을 얼마나 내가 잘 배워서 잘 해나갈 수 있느냐. 이게 내가 조직을 만들어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후속 조치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업 설명, 2대1 미팅이죠. 그렇게 이제 스폰서와 같이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한 후에 이분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직 그렇다고 관심을 가진 거지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사업을 결심하고 결단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은 사실은요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소비자가 생기고 어쩌면 사업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2대1 미팅들 같은 것들을 그 분이 주체가 돼서 내가 스폰서가 돼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후속 조치를 얼마나 내가 잘 하느냐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속 조치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는 그야말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을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사업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저자세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보여주고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되고 이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이분한테 기회를 주고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등한 상태에서 사업가 대 사업가로, 그렇지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면집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을 뽑고 국물을 만들고 육수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을 내가 누군가한테 배워야 된다면 또는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면 그 둘은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 그 대상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또는 그냥 단순하게 기분을 맞춰주는 게 후속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문제가 되기보다 안 해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해야 될 것을 한다는 것은 안 해야 될 것을 안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체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으로 모두 이루어지거든요. 만나기로 한 약속, 미팅에 참석하기로 한 약속, 미팅 시간에 대한 약속. 예.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인데 이 약속한 것을 내가 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폰서의 입장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마도 그 대상자, 내 파트너가 될 분들은 계속해서 약속을 깨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야지만 내가 스폰서로서의 관계 재정립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대상자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후속 약속을 잡는다는 거예요. 또 약속이란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대상자를 결심을 시키고 결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대상자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예 또는 아니오란 대답을 계속 들을 거예요. 내가 자료를 제공했을 때 또는 초대를 했을 때 유튜브 방송을 보라고 또 초대를 했을 때 이랬을 때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자료를 보기로 해놓고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봤을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4번에서 6번 정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10년 넘게 하면서 경험으로도 이 정도의 만남이 필요하거든요. 4번에서 6번 정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보다 빠른 시간 안에 결심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부담을 주거나 또는 강요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예. 삼국지에 중국 고사성어에 보면은 7종 7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고사성어의 뜻이 뭐냐면 7번 사로잡았다가 7번 놔준다는 얘기거든요. 유비가 죽고 나서 제갈량이 위나라로 공격을 가기 위해서. 근데 맹획이라고 하는 반란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군사를 이끌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러 가는데 나라 안에 반란군이 있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맹획을 제갈량이 7번을 잡습니다. 근데 7번을 잡고 7번을 다 놔줘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놔줬을 때는 맹획이 그야말로 제갈량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수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란의 위험을 없이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도 똑같습니다. 파트너가 나의 강요나 부담 또는 순간적인 순간적인 그 마음의 변화로 이 사업을 한다 그래서 몇 달 하거나 한 1년 정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이제부터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향력으로 이 사람이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이 일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어떤 자각이 생기도록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나는 기회를 주고 안내하는 역할이고 결정은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4번에서 6번 어쩌면 더 많은 만남을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번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첫 번째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2달에 한 번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3번, 4번 이상, 2주 안에 6번, 7번 정도의 만남을 집약적으로 했을 때, 노출 빈도를 높였을 때,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다른 걸 보여주는 거죠. 자료를 보여주기도 하고, 스폰서와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는 온라인 스폰서와 만나기도 하고, 또 유튜브 방송에 초대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회사의 어떤 매나 온에어 있잖아요. 회사의 어떤 웨비나, 라이브 방송에 초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그렇게 해냈을 때 이 사람이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비전을 보게 되고 뭔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약속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약속이 없이 헤어져 버리면 다음번에 다시 만날 약속이 없이 헤어져 버리면 계속 귀찮게 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후속 조치를 할 때 우리가 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업을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어쩌면 감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스폰서의 입장에서 대상자들을 만날 때, 소비자들을 만날 때, 사업 대상자들을 만날 때 이분들은요, 내가 굉장히 귀찮게 하는 존재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분리하고 그냥 일로서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일을 예를 들어서 오늘 만나고 내일 모레쯤 만난다든가 할 때도 그냥 정해진 미팅이니까 만나는 식으로 좀 감정을 분리시키고 분리시키고 해야만 이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4번에서 6번 이상의 만남을 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은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거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4번에서 6번 이상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서히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제대로만 네트워크를 알게 해준다면. 그래서 대상자가 사업을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자라는 겁니다. 진짜 프로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거절을 했을 때 굉장히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평범한 사업가들은 거절을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거절에 익숙해져서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거절을 당하든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뭔가 기분이 안 좋다고 느끼더라도 내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사실 사업의 성공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내가 계속해서 해나가면 나와 같이 할 사람들은 나올 것이고요. 내 사업은 당연히 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자체를 대상자들이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나는 물리적으로는 항상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료라든가 또는 그 대상자가 뭔가를 질문을 했었을 때 내가 대답을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그 대답, 그러니까 한 번 못한 것을 두 번 못하지는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아까 얘기했듯이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강력한 리더가 돼 가는 거죠. 지금 당장은 완벽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실수를 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완벽한 준비가 돼 있는 사업가가 될 거라는 거죠, 내가.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컨설턴트처럼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사업에 내 파트너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에게 상대방 사업에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상대방이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마치 3인칭으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컨설턴트처럼 보고 컨설턴트처럼 했을 때 제대로 된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재정립이 된다는 겁니다. 예. 내 사업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업이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객관화되기 때문에 감정으로부터도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조급해지는 마음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이니까. 예.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깨닫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잘 듣는 것.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제 좋은 질문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하고 이 후속 조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료를 받거나 자료를 보여줬거나 또는 미팅에 초대를 했거나 스폰서와 만났거나 또는 라이브 방송을 들었거나 이랬을 때 이분이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뭘 느끼셨나요? 이렇게 너무 열린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만약에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가 있다면 1점은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 그리고 10점은 지금 당장 시작할 정도의 마음이 드는, 그렇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면 만약에 더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당신의 이 사업에 대한 점수가 높아지려면 우리가 뭘 더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것들을 약속을 잡아서 해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이 없어지고 비전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4번에서 6번 이상의 만남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후속 조치의 마무리 질문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가야 됩니다. 한 달 소득은 어느 정도 원하느냐는 질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이 사업에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만약에 3시간, 4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몇 달 정도가 지나면 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 원하는 소득을 벌 수 있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보상 플랜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플랜, 계획, 그거를 이 사람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시작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만들어지고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비현실적이지 않은 대답이나 비현실적인 대답이나 긍정적이지 않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 달 소득으로 몇 억을 벌고 싶다고 당장 얘기한다거나 또는 그러기 위해서 한 달 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벌기를 원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나,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비현실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정해 가는 거죠. 또 긍정적이지 않은 대답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만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만약에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당신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정말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쇼더 플랜이라든가 아니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라든가 여러 책들이 있을 거예요. 스폰서가 권해주는 책들을 꼭 반드시 여러 권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경험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을 하겠다는, 만약에 이분이 이제 파트너로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후원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후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한 초보 사업가가 ED 이상의 전문 사업가가 될 때까지 내가 돕는 거죠. 예. 이것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이상의 시간을 써서 되는 일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하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3개월 정도 안에 당신을 ED로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 시스템에서 원하는 것을 잘 해 나가 보자. 그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당신은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3개월이 되면 마치 우리가 독립을 시키듯이, 예. 그렇게 독립적인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후원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 나온 거지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순간적인 마음의 변화나 또는 강요,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몇 달 정도를 하는 걸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같이 해나갈 동반 사업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고전을 하고 있어요. 내 책임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라고 얘기해도 공부를 대신해 주거나 친구를 대신 만나 주거나 또는 시험을 대신 봐줄 수 없잖아요. 학교를 대신 다녀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교육하고 리드하는 것이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대신해 주면 줄수록 그 사람한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하도록 안내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컨설턴트처럼.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가능한 한 빨리 독립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적인 후원의 목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같이 계속 내 밑에서 진짜 그야말로 내 밑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독립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나보다도 더 큰 사업을 만들어서 내 직급을 추월하도록 만들거나 이렇게까지를 목표로 삼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도 먼저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팅에 잘 안 나오거나 거절을 몇 번 당하고 또는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 전화도 안 받고 그러겠죠. 그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분에게 그렇게 말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그랬을 때
내가 당신을 그냥 가만히 놔두기 원하느냐, 아니면 처음에 봤던 비전을 상기시키도록 도와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두 번째를 택할 겁니다. 처음에 봤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살려서 기억나도록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 행동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했던 걸 내가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그럴 수 있겠죠. 지금이 그때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겠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죠. 사장님, 처음에 얘기했던 그때가 지금입니다. 사장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하지만 사장님이 처음에 그러더라도 저한테 그 처음에 봤던 비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사장님이 부탁했었고요. 우리가 약속했었습니다. 전화 받으시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후속 조치에서 중요한 건 나와 좋은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좋은 사업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적절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체인지를 내 메나텍 제품으로 하고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제품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고 유통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체인지를 꼭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분이 책과 자료를 적절하게 읽고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책과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과 자료를 준비하고 구매하는 것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무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사와 그룹과, 그러니까 시스템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공지사항을 놓치는 게 없는지. 이런 공지사항들도 내가 다시 보내주고 이분이 그런 공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나한테 물어보고 왜 이런 걸 안 알려줬느냐고 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회사와 그룹에서 오는 공지를 다 잘 받고 있는지, 그것을 잘 체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사업가가 될 수 있거든요. 비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후속 조치의 마무리에서 보면은 플랜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플랜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 플랜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초대하는 방법. 2대1 미팅을 할 때 이제 이분이 초대를 하고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나한테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에게 나에 대한 프로모션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습득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 넘기, 이게 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 선을 넘어야 점점 이 사업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은 뭐냐 하면 이 사업 안으로 들어오는 선이죠. 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소비자가 생기도록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등록한 회원이 생기도록, 그리고 첫 번째 보너스를 받도록, 그리고 디렉터나 또는 실버 어소시에이트, 골드 어소시에이트라도 첫 번째 직급을 가도록 만들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줌 등 지금 온라인 미팅이 있잖아요. 이런 미팅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가이드,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홈미팅, 나의 홈미팅에 오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홈미팅을 주최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그룹 미팅이 있겠죠. 아니면 처음에는 형제그룹의 홈미팅이나 그룹 미팅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미팅들에 다양하게 참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전이 점점 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와의 미팅을 계속해서 주선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스폰서가 한 3분, 4분 이상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업라인들과 다양하게 미팅을 통해서 비전을 또 키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홈미팅을 주최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본인이 파트너를 만들고 또 이 만들어진 파트너를 후속 조치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초보 사업가들은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이분이 사업가로서 성공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사업도 잘 안 되겠죠. 예. 그리고 결국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후속 조치의 개념에서 해야 될 것을 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내가 그분한테 해드려야 될 기회를 주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그분한테 해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이렇게 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감정 상할까봐, 관계가 훼손될까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왜 파트너가 생기지 않지? 왜 내 업라인 스폰서를 만났을 때는, 내 스폰서를 만났을 때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나하고 만나면 또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지?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이분의 첫 번째 선 넘기, 이분한테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사업가가 되도록 안내를 해서 이분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줬을 때 더 좋은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 나빠 하더라도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미팅을 듣게 만드는 거죠. 강의를 듣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시겠으면 스폰서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네. 스폰서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어렵다면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법입니다. 근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하려면 내가 책이나 강의를 또 많이 읽고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스폰서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대1 미팅에서 주체는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스폰서를 섭외해서 내 대상자를 만나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스폰서의 입장이 돼서 내 파트너가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단계가 이번 단계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가 되죠? 파트너가 주체가 됩니다. 물론 나는 파트너가 이런 미팅을 잘 주최하고 주선하도록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3개 이상의 레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내 스폰서의 자리에 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있는 파트너 3개 레그 그룹, 이 그룹에 각각의 또 3개 이상, 2-3개 이상의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점점 단계가 내려가고요. 또 유통조직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지금 여기서 보시면 3단계 계보 안에서 내가 가장 위에 최종적인 스폰서가 돼 있잖아요. 예. 요 단계가 되면 이때부터는 정말 나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론 스폰서들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이제 배울 만큼 배워서 내가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빨리 나를 만들어가는 것, 또 내 파트너를 빨리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여기서 한 단계 가면 내 파트너가 저 위치에 가겠죠. 그러니까 나도 빨리 독립해서 사업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요. 내 파트너도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이제는 얼굴도 안 보고 이런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서 해나갈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내가 어떤 냉면집을 하기 위해서 유명한 냉면집에서 면 만들고 육수 만드는 걸 배워서 가게를 차리면 그 가게에서는 내가 사장님이잖아요. 그렇게 됐고 이분한테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나잖아요. 그 가게에서. 그렇게 되는 시기가 벌써 이 시기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자면 6개월 정도의 시간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너무 늘어지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를 가고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면 아까 내 스폰서가 없어졌듯이 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내 파트너의 3단계 계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자,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쇄소득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고 나와 상관없이 성장하는 그런 큰 그룹을, 큰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인쇄소득이나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3대까지 후원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당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신이 지금 여기서는 아예 지금 내 스폰서도 없잖아요. 내 스폰서가 있겠죠. 그렇지만 당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당신이 경규를 후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원은 뭐냐면 정보를 주고 2대1 미팅을 하는 거죠. 내 스폰서와 같이 처음에 만났겠죠.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죠. 예. 자, 경규를 후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직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소비자로 남거나 또는 사업을 미팅에도 잘 안 나오고 이러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이 분을 말하는 겁니다. 경규를 후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규한테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내가 호동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경규가 호동을 후원하도록 경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경규도 후원하고 호동도 후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규를 후원하고 경규가 호동을 후원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뭐가 중요하냐면 경규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호동에게 가르치라고. 경규를 교육하는 겁니다. 호동을 교육하라고. 그래서 호동이 재석을 후원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3단계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단계까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가 경규, 호동, 재석을 다 후원하고 내가 다 했을 때에는 이 그룹은 사실은 종이호랑이, 오합지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경규를 후원하고 경규를 교육해서 호동을 후원하도록 하고 경규를 또 교육해서 호동을 교육해서 재석을 후원했다면 호동이 그랬다면 이 그룹은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석이 종민을 후원할 것이고 종민이 구라를 후원해서 계속해서 복제돼서 단계가 내려가는 그룹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면 당신이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3단계까지를 만드는 거죠. 딱 경규도 똑같습니다. 3단계까지를 만드는 거고요. 또
호동도 똑같습니다. 호동으로부터 3단계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겹치잖아요. 내가 하는 일과 경규가 하는 일, 호동이 하는 일이 이 3단계 안에서 다 겹치게 됩니다. 이 겹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복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건강한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이 그룹은 이제 내가 다른 그룹에 집중하더라도 또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활발하게 복제돼서 내려가는 그런 활발하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그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가까운 우리가 인쇄소득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도 가능해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내가 움직여야지만 움직여지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네트워크 조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회사 조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꽤 많거든요. 자, 오늘은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바로 내가 주체가 된 2대1 미팅, 내가 주체가 된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또 내가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도요,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파트너들한테 교육을 하고 파트너들이 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이 지속적인 후원의 과정을 하려면 어떤 생각을 꼭 하셔야 되냐면, 물론 당연히 내 파트너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결과도 더 좋을 수 있어요. 또는 속이 다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지금 당장은 결과가 나오고 지금 당장은 성에 찰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파트너들이 아까 얘기했던 실력을 갖추고 또 리더십을 갖춘 강력한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파트너들한테 본인의 사업으로 위임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제대로 된 그룹을 만들어 가도록 안내하고 가이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끈기와 참을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막 나서서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꾹 참고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복제해 나갔을 때에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대로 된 그룹이 만들어지고 또 인쇄소득이 만들어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2대1 미팅,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미팅, 그 전에 홈 미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메나테크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홈 미팅이 부재된 상태에서 복제가 이루어지는 그룹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메나테크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탁월한 제품이 이 홈 미팅을 대신하고 있어요. 클린이 홈 미팅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클린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제돼 나가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홈 미팅을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홈 미팅, 홈 파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